상설특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선관위가 아까 이김 총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고 지금 선관위가 보이는 행태는 자신감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차피 우리는 헌법기관이야라는 그런 마인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왜 배째라로 나오냐면 어차피 판결 자기네가 한다는 거야. 이거 기소돼봐야 어차피 판결을 자기네들이 연루되어 있는 사안을 자기 이해관계자들이 할 거 아닙니까? 제3의 법원 만들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생각도 할 거예요. 그래? 국조특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다 기억해서 2년 뒤 총선 때 날려버리자. 이런 생각 분명히 할 거예요. 그만큼 아주 오만방자하게 변질돼 버린 기관이 선관위이고. 자, 첫 번째 이슈. 빠밤. 선관위 국정조사가 오늘부터 본격 시작이 되죠. 노태학 등 40명을 소환하기로 했어요. 투표용지 인쇄 축소 결정 회의록 제출 여부가 주목이 됩니다. 이 선관위 국정조사 여야 어떤 점에서 주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지 우리 이동학 최고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지금 출석 안 한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거 지금 말이 되나? 위원장이요? 아니, 그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는 선관위 직원들 증인 신청했는데 이 사람들 지금 안 나온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거든요. 저는 이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는 뭐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데려가서 데려오는 제도. 직접 가서 데려오는 제도. 그거 있으니까 그거 동행명장 발부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고 특히나 이번에 가장 큰 문제가 됐던 송파 선관위 아무도 안 나온대요. 이게 지금 국민 염장 지르는 거지 이게 됩니까? 저는 당연히 동행 명령장 발부해서 다 데리고 나와서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증거도 제가 볼 때 인멸해가지고 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이거를 밝히기 위한 이 과정에서조차 선관위의 이 제대로 된 태도를 우리가 구경할 수 없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죠. 그리고 해명했던 과정들도 여지껏 보면 말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국정조사에서도 상당히 이 거짓말로 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지점들을 면밀하게 따져 물어야 된다 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은 나오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외에 관계자들이 대거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오민석 서울시 선관위원장과 민소영 전 송파구 선관위원장이 나오지 않겠다. 중앙선관위 비상임 위원들도 안 나오겠다 했는데 여기 완전히 기강이 완전 흐트러졌네요. 중앙선관위원장이 출석을 하겠다는데 그 밑에 계신 분들이 안 나오겠다는 것은 그 위에서 이제 선관위원장이 그런 재량껏 뭔가 이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김영영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선관위가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자신들의 업무를 수행했는지 볼 수 있는 단면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때까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은 헌법기관이라 해서 감사 안 받고 그리고 선거 기간 때는 적어도 정치인들이 선관위한테 절대로 뭐라고 해야 되죠?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평소에는 국정감사에도 선관위한테 크게 못해요.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항상 정치인이 은인 행정기관 입법부라 해야 기관이었거든요. 그런 걸 여실히 드러났다고 보거든요. 사실 지난번에 채용비리 사건 터졌을 때도 선관위가 보였던 것은 반성이 아니라 권한쟁의 심판 청구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걸로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그렇게 넘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에 국정조사를 함에 있어서 민주당은 사전투표는 빼고 이번 부실 선거만 보자 이렇게 지금 얘기들 하던데 그게 아니라 선관위 전반에 걸친 모든 걸 다 들여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런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게 보수는 항상 부정선거 때문에 선관위에 대한 개혁을 쉽게 얘기 못했던 상황이고 저는 민주당 쪽 분들, 진보 쪽 진영분들한테는 항상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선관위 문제는 소심하게 나오는가? 소극적인가? 항상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이 어떻게 보면 국민적 여론이 모인 기회고 그렇지. 그래서 제대로 선관위를 진짜 1부터 10까지 다 들여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국조특위에 합류한 이준석 대표가 국정조사를 좀 세게 하려면 월수금 주 3일도 하는데 이번에는 하루씩 하는 거 보면은 좀 이거 적당히 넘어가려는 거 아닌가? 세게 할 생각 없나? 국조특위 위원들끼리 이 특위 일정을 합의하고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잡을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뭐 특위 분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제가 여러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국조특위가 만들어지기 전에 분명히 선관위원들은 불출석하거나 자료 제출 안 할 거다. 헌법기관 그리고 독립기관이니까 그걸 핑계로 안 내고 안 나올 거다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제가 예견한 그 상황이 좀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어찌됐든 이 자체도 이 불출석하고 자료를 안 내는 그 모습 자체도 사실 국민들한테
뭐 온전히 전부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공론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과 동시에 같이 특검도 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조특위는 좀 강제력이 없습니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그 상징적인 정치적 선언의 의미는 있지만 그게 뭔가 기속력을 갖거나 강제력을 갖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도 출석을 거부하는 모습들을 최대한 보도한 뒤에 그 동시에 특검 같은 것들을 같이 발동을 해서 강제적으로 수사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지 앞으로 좀 전개되는 것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 싶은데 이게 국정조사하고 특검하고 이야기가 좀 분분한데 이걸 동시에 해야 된다. 그럼 만약 국정조사랑 특검이랑 동시에 가게 되면은 이동학 최고님 좀 뭐 차이점이 있나요? 아니 국정조사가 좀 형해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왜냐면 예를 들면 특검이 진행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수사해서 얘기할 건데 국회에 와서 왜 얘기하라고 하냐? 나는 얘기 안 한다, 안 나간다. 이게 빌미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얘기하신 대로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빠르게 하고 만약에 불성실한 태도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네. 국회에서 그럼 이거 이런 식으로 이기면 우리 무조건 특검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순으로 가는 게 좋지. 이게 양면으로 가게 되면 아마 국정조사 하나는 형해화될 거예요. 안 나오고 뭐 우린 수사기관에 뭐 부름만 가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배째라 이러면 국회가 오히려 능멸을 당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바로 특검 발동이 되는 건 아니니까 네. 여야가 특검의 범위, 기간, 구성 그리고 수사 대상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 것도 엄청 걸려요 시간이. 그렇지, 시간 지금부터 걸리지. 시작을 해도 아마 하반기쯤 특검이 발동이 될까?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논의를 시작해야지. 그러니까 뒤에서 얘기가 지금부터 좀 긴밀하게 되면 좋겠는데. 아마 국조특위를 한 달 단계가 아니니까. 이상으로 아마 끌고 갈 텐데 계속해서 이런 식이면 특검이 하세가 계속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야 이거 교착 상태로 또 갈 저는 수도 근데 있는 거 조금 아니야? 생각이 나는 게 네. 상설특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선관위가 아까 이김 총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고 지금 선관위가 보이는 행태는 자신감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차피 우리는 헌법기관이야라는 그런 마인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증거 보존 차원에서라도 상설특검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국조특위에서 자료 요구해도 선관위가 내볼 거 뻔해요. 안 제출 안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다고 그러니까 제가 국조특위에 무용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이때까지 선관위에 대해서 함부로 제대로 감사라든지를 못했던 것은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중립성을 지켜야 돼서 정치권이 못 나섰던 건데 이렇게 여론이 모였을 때 국조특위에서 국회의원들한테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요구에도 선관위가 저런 식으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런 거 만들고 동시에 상설특검을 통해서 증거 보존이라든지 수사에 대해서 동시에 투트랙으로 가야만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네요. 한쪽은 좀 형해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쪽은 이 투트랙으로 가야 좀 더 면밀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수가 있다. 의견이 조금 갈리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선거 뛰어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선관위가 정치인들한테는 거의 슈퍼갑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선거법을 유권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거든요. 네. 경찰이나 검찰도 선거법 잘 몰라요. 네. 왜냐하면 선거법을 공부를 안 하거든요. 시험 과목이 없어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근데 선거법을 공부하는 유일한 기관이 선관위 직원인들이고 네. 유권 해석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되게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죠. 사실 유권 해석이라는 게 저희끼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그런 식으로 선관위가 임의대로 선거법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못 나서서 어떻게 보면 저렇게 선관위가 저런 식으로 저런 행태를 보이는 것도 정치인 책임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결자해지 차원에서도 국조특위는 반드시 해야 되고 형해가 당하더라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배째라로 나오는 이유가 네. 선거관리위원장들이 대부분 다 그 지역 법원장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와서 선관위원장 그 자리 내놓고 이제 다시 다 법원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게 이런 식으로 그냥 되면 안 된다고 봐요. 왜 배째라로 나오냐면 어차피 판결 자기네가 한다는 거야. 이거 기소돼봐야 어차피 판결을 자기네들이 연루되어 있는 사안을 자기 이해관계자들이 할 거 아닙니까? 제3의 법원 만들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저는 지금 이 선관위원장들 대부분 다 지역 법원장들인데 이 사람들 문제가 있는 지방 법원장들은 전부 다 탄핵해야 된다 봐요. 그리고 이걸 헌법재판소에서 물어야 된다 봅니다. 왜냐면 그 정도로 심각한 게 민주주의의 꽃이 투표고 선거라면서요. 근데 본인들이 이걸 엉망으로 만들어놨고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훼손을 했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역사적 심판대에 확실하게 세워서 분명한 본을 보여야 된다. 근데 이거를 다시 법관들 문제를 다시 법원으로 가져가면 팔이 안으로 굽는 짓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신뢰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이제 시작이 되는데 몇 시에 시작하나요? 지금 시작이 됐습니까? 오늘 10시로 알고 있는데 저도 10시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보통 10시 아니면 오후 2시 시작하는데 예. 10시 시작했을 네. 텐데 아마 불출석 내지는 뭐 지금 오늘은 자료제출- 기간 보고만 한다고 네, 자료 제출 안 하고 이것 때문에 한참 공방하다가 점심 먹고 또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보통 그런 식이죠. 네, 첫날은 이제 기간 보고 하고 기간 보고 때 오전 거의 끝나고 하다가 중식 정회라고 하죠. 중식 정회. 지금 예. 하긴 한답니다. 네. 하는 중이라고. 그렇죠. 보통 이제 하다가 지금 중간에 하겠지. 의사진행 발언하고 아. 해서 끝나죠. 오전. 근데 아마 선관위는 내심 그래 떠들어라 이번에도 똑같이 지나갈 거야. 어차피 우리는 헌법기관이고 독립기관이니까 너네가 아무리 국조특위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우리는 엄청난 방패가 있어라고 생각할 열받아. 거고 그런 생각도 할 거예요. 그래 국조특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다 기억해서 2년 뒤 총선 때 날려버리자. 뭐 이런 생각 분명히 할 거예요. 그만큼 아주 오만방자하게 돌아버리겠다, 변질돼 버린 진짜. 기관이 선관위이고 법원장들은 법원장대로 나태해지고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나태하기 때문에 책임자가 제가 없어. 볼 때 이거 뭐 일부의 어떤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총체적 분쇄가 필요해요. 이걸 이제 여야 대표 내지는 여야 의원들이 좀 총의를 모아서 이번 기회에 좀 대개혁을 이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날려버리자라는 왜? 생각을 총의를 모을 수 있겠어? 모아야죠, 어떻게. 총의를 좀 모아보자고 진짜. 아니, 민주당에서 좀 많이 모아줘야 그렇죠. 된다. 민주당이 많이 모아야죠. 국민의힘 정청래는 지금 모아줘야 대통령 들이받기 바쁘고 지금 나는 장도연 이게 대표는 너무- 지금 입원해 계시고 개혁신당은 지금 이 모양이고 경신아 부산에 가 있고 다. 어떡해. 아니, 근데 뭐 이제 무슨 해야 돼요. 말을 해도 안 먹혀 지금. 근데 하긴 해야 돼요, 진짜로. 선관위는 답이 없어. 이거 안 하면 안 돼. 안 됩니다. 이번에 할 어떻게 일은 보면 해야 됩니다. 해야지, 저는 해야 거의 돼.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 민주당이 그동안 왜 그렇게 소극적이었는지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거 질책은 안 하겠습니다만 다음 선거 해야 돼요. 어떻게 뛸 거냐고 이 선관위를 믿고 지금 다음 선거를 뛰어? 그러니까 좀 많이 아니, 그러니까 근데 민주당이 여기서- 잘해야 아니, 근데 된다니까요. 여기서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선관위 대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정말 직접 참전하면 네. 분위기가 분명 달라질 것 같은데 좀 해주면 좋겠는데. 이분은 지금 그에 관심이 없어. 아니, 나의 지금 연임이 너무 지금 중요하고 다음 마포의 공천이 중요하니까 좀 총의를 같이 모아주셨으면 선관위 좋겠다. 개혁에 많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면 그게 본인 연임에 도움이 되는 카드 아닌가요? 일반적인 근데 상식으로 그거라고 그렇잖아요. 판단하지 않으니까 전남 순천부터 시작해서 호남 그러니까 권리당원의 30%가 모여 있는 호남을 돌고 있겠죠. 그 미왕사 가서 뭐 도종환 시위네 흔들리며 피는 꽃 같은 거 축사하고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럴 때입니까 시를 지금? 좋아하시더라고요. 일이 그분이. 되게끔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어차피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은 원내에서 조율하는 것이고 예. 그것이 국회의장과 함께 조율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뭐 연동돼가지고 아니지 경내에서 대기해야죠. 국조특위 보면서 당 대표가 딱 보고 이거 빨리 아니, 그러니까 대변인 노평 내.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고 각자의 할 일을 아니 열심히 민주당이 하고 그런 검찰 방식으로 해야죠. 개혁하듯이 네. 선관위 개혁하면 돼요. 그렇지. 그리고 뭐 개헌 얘기 하시는데 지금 개헌 얘기 할 때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개헌 얘기하면 그 블랙홀 빠지고 뻔하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면피하면 될 게 아니라 저는 민주당이 지난 과거에 소극적이었던 거 질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워낙 상황이 엄중하니까 그거 넘어가고 검찰 개혁하듯이 선관위 개혁 해달라니까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해요. 선관위 개혁도 헌법기관이라고 못 빠져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순서가 있는데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일단은 투표용지 부족 문제에 관해서 일단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원래 이 국정조사 이름 자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가 투표용지 부족 문제에 관해서 다 반드시 살펴야 돼요. 전국적으로. 네네. 두 번째는 참정권 침해 이 네. 부분은 조금 더 범위를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잘못이 확정될 거예요. 그러면 선관위 개혁을 어떻게 할래? 라고까지 이제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얘기하고 개혁신당에서도 얘기하고 민주당에서도 얘기합니다. 이거를 그냥 굳이 뭐 실드 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안 된다. 그거가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다음 선거 못 치른다니까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그 세 가지를 철두철미하게 다 살펴보는 국정조사가 되길 바라죠. 근데 아까 저 하셨던 말씀 중에서 뭐 마음에 안 드는 의원들 있으면 선관위 직원이 2년 뒤에 내가 저거 날려버린다. 근데 나 어떻게 날린다는 얘기지? 선관위에서. 선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까 선거법을 말씀하신 다르게 대로. 유권해서 한단 말이에요. 뭐 그렇죠. 충분히 원래 가능하죠. 지방선관위와 중앙선관위와 광역선관위 유권에서 다 다르고 이상해. 근데 나중에 뭔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할 때 본인들은 책임을 안 져요. 그래서 항상 서면으로 답변을 받거나 녹음을 하거나 무조건 녹음. 그러는데 네. 그런 방식으로 되게 곤경에 빠뜨릴 수는 있겠죠. 아니 그리고 재판 가면 결국 판사가 이걸 하잖아요. 때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 판사와 선관위가 연결돼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사법부가. 우리나라 선거법이요. 어떻게 되냐면 포지티브 규제라 그래서 선거법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선거운동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만 규정돼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할 수 없는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유권해서 선관위가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선거법이 제가 예전에 변호사님께 들으니까
민법 제외하고는 법조항이 제일 많다고, 이거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제일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만큼 아주 세부적으로 선거법에 대해서 선거운동에 관해서 규제가 되게 많거든요. 그 말인즉슨 선관위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후보자들에 대해서 많은 걸 제약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후보자 입장에서 현장에 선거운동하고 있는데 선관위 직원들이 나와 있으면 네. 그게 굉장히 무형의 압박이 됩니다. 그렇긴 해요. 소극적으로 맞아요.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선관위는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저도 이번에 선거 뛰면서 그걸 많이 느꼈고, 예. 뭐 매번 뭐 10번째 선거 캠프 뛰면서 그건 매번에 느꼈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선거운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위치예요. 그게 물론 그렇게 하라고 돼 있지만,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건 선거운동에서 포지티브 규제에 대해서 그걸 좀 전환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는 제일 놀랬던 거는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세밀하게 규정이 많은데 선거를 진행 운영하는 곳에는 매뉴얼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투표용지가 투표용지 부족한 거에 대한 비상 매뉴얼이 없었다는 거 저 진짜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후보자 단속하는 데만 집중이 네. 되어 있고 전체적인 관리 업무는 그렇죠. 그만이었다. 이 근데 말씀이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 관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거 운영도 해야 되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심지어 선거 운영은 사실 지자체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투입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관위가 그만큼 나태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저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자체로 아예 그냥 이것을 이관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보이자 또 공무원들이 나서서 또 공무원 노조에서 이렇게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요즘 그래서 이 문제가 참 큰 것 같습니다. 오늘 국조특위가 시작이 되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진행되는 추이를 보면서 다시 또 저희 프로그램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